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공 국가안전부 부부장 동징웨이가 미국에 망명해 핵심 정보를 국방정보국에 넘겼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이 괴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9일 중공 중앙기율위원회가 느닷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223호 통지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 223호 통지는 중공이 1931년 5월 21일 발표한 것으로 내용은 배반자 구순장의 당적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구순장은 당을 배반한 역도로 그를 반면 교사 삼아 전당 동지가 일치 단결해 배반자와 싸워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원래 중공 지도자였던 구순장은 한코에서 체포된 뒤 국민당에 투항해 중공의 많은 핵심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구순장과 동징웨이는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사진 자료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정보기관의 고위직답게 흔적을 별로 안 남겼습니다. 동징웨이는 바이두에서 검색해도 관련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구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분이 별로 노출이 안 된 덕에 그는 상하이에서 마술 공연도 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무대에 올라 마술 공연을 했으니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에 투항한 구순장을 공산당 역사 최대 오점이자 치욕으로 영원한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구순장을 영원히 당적에서 지우고 구순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면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1931년의 통지를 다시 게재하면서 당시 구순장의 신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순장은 국민당에 귀순하기 직전 중공중앙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특과 책임자였습니다. 특과 책임자는 당 중앙의 모든 안전을 맡는 자리입니다. 중공이 90년 전 공산당 역사를 다시 소환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구순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동징웨이가 당을 배반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과는 중앙특별행동과의 준말로 중공이 초기에 세운 정보 정치 보위 기구입니다. 당시 활동 무대는 중공 중앙이 있었던 상하이였습니다. 특과의 임무는 정보 수집과 중공 고위층을 보위하는 거였습니다. 고위층이 체포되거나 암살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또 국민당 정부의 침투에 공작하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특과는 또 중공 중앙에 배신하는 당원을 색출해 암살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중공 공산당은 나중에 소비에트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특과를 없애고 대신 정치보위국이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임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중공이 건국한 이후에는 공안부 안에 정치보위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정치보위와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안전부가 성립됐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구순장의 특권은 지금의 국가안전부에 해당합니다. 중공은 아직까지 동징웨이가 미국에 귀순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기율위 통지를 보면 애들러 동징웨이의 귀순을 인정한 거로 봐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 전달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들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항상 이렇게 역사를 예시로 든다든지 해서 뭔가를 암시합니다. 동징웨이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오늘날의 동징웨이에 해당하는 구순장은 국민당에 투항해 상하이에 암약하던 공산당 조직의 비밀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조직이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우한의 공산당 연락책도 체포당해 처형당했습니다. 또 난징 감옥에 신분을 숨긴 채로 수감된 중공 간첩 윈다이잉과 홍콩에 암약했던 간첩 차이허선도 처형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조 언라이도 체포될 뻔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조 언라이는 구순장에 대한 보복에 착수했습니다. 1931년 6월 조 언라이와 캉성, 특과를 조직한 홍양성과 천양사는 구순장 일가 노소 30여 명을 잡아 모두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들 가운데는 구순장에 처
장신화와 형수, 장인 장모, 이종 루이 등도 있었습니다. 또 구순장의 운전기사, 보모 등 거의 멸문지화에 처해졌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이는 구순장의 7살 난 딸뿐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을 살해하는 데는 도심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혈흔 처리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조우 언라이가 채택한 방법은 줄로 목을 줄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살해한 뒤 시신을 도심 밖으로 옮기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의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위에 시멘트로 덮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구순장 일가 암살에 참가한 특과 요원을 지휘한 라오셴성이라는 코드네임의 왕스더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범행 지수를 받아내 시신을 발굴했는데 이를 역사에서는 해당촌 시신 발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구역명으로는 상하이의 프랑스 쪽의 깐스 동로 해당촌 11호와 공공 쪽의 무정방 32호, 신잘로 수원리 70호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굴된 시신은 모두 39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우 언라이는 구순장의 멸문지화를 진두지휘한 아주 잔인한 인물입니다. 사악한 살인마지만 한국에서 알려진 이미지는 정반대입니다. 잘생긴 미남, 검소하고 평생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총리로 알고 있는 게 참 괴이합니다. 역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중공에서 가장 존경받는 총리라고 하는데 중공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앙기율위를 통해 이 같은 구순장의 사례를 다시 이야기하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에 투항한 것으로 알려진 구순장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과거 구순장이 국민당에 투항해 공산당 조직의 비밀을 넘긴 것 같은 행위를 하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겁니다. 미국에 투항했다는 중공의 고위 관리가 동징외인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투항한 관리가 동징외이건 다른 사람이건 당을 배반한 대가는 멸문지화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시진핑은 6월 18일 리커창, 리짠수, 왕양, 왕후닝, 저울로지, 한정, 왕치산과 함께 베이징 차오양구에 새로 만든 중국 공산당 역사관을 참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맞아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전람 행사를 둘러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공산당의 희생을 겁내지 않고 인민을 위해 일한 점을 학습해 홍색 정권과 신중국,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당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공산당 입당 선서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공산당의 역사와 이론을 학습해 사회주의를 현대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을 이룰 역량을 갖추라고도 말했습니다. 전람관에는 혁명 근거지 디오라마와 1회 건국절 행사사진, 소위 항미 원조 전쟁 시 사용된 무기들도 전시됐습니다. 한편 주한 중공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서울에서는 5월 24일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 싱크탱크 성균중국연구소의 이옥 소장도 발언을 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옥 소장은 중국 공산당은 100년에 걸쳐 세계 최대의 정당이 되었고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도록 이끌었다며 이는 세계 정당 역사의 발전적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중 두 가지 비결은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여시구신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100년의 역사적 교차점에 서서 중국 공산당은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내다보며 중국을 이끌어 더 큰 발전을 실현할 것이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은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수교 이후 29년 동안 양국 관계 발전에 모범을 보여주었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여 지역과 세계의 발전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희옥 교수는 MBC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중국 통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